(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인 핵심 역량은 총론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융합 사고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입니다. 아무래도 전 교과다 보니까 심미적 감성 역량 같은 부분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핵심 역량을 통해서 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한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거는 전 교과에서 다뤄야 될 역량이지만 각 과목마다 다양한 역량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의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 사고력입니다. 과학적 사고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증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장 또는 다양한 증거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사고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 탐구 능력입니다. 교육과정에서는 탐구를 실험, 조사, 토론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 3가지 탐구 활동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고 평가해서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과학적 탐구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적 문제결력입니다. 과학적 문제결력은 실생활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리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은 자신의 주장을 남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 글, 그림, 기호 등으로 제시하고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물론 이 의사소통 능력에도 논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입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의사를 표명하고 의사결정하고 참여하며 이와 같은 노력을 위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이상과 같은 5가지 과학 핵심 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또는 수업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핵심 역량은 교육과정에 있어서 성취 기준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성취 기준은 주로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알 수 있다와 같이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중심적으로 다루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능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 논증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와 같이 다양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의 통합과학 영역을 봐도 기존의 설명 위주에서 어떤 주장을 다룬다든가 또는 토론을 한다든가 발표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같이 핵심 역량과 관련된 성취 기준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적 이해와 핵심 역량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목표 역시 기존의 개념 이해, 탐구 과정, 태도라는 순서를 벗어나서 과학적 태도를 제일 먼저 내세우고 이어서 개념과 탐구 과정을 익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목표가 제시가 되는데 가나다라까지가 기존의 체계와 거의 유사하지만 순서가 바뀌었고 제일 마지막에 평생학습 능력이 포함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과학교육 목표를 지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큰 특징은 내용체계의 큰 변화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을 중학교 때 또 학습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고등학교 때 더 심화해서 배우는 내용이 많았다면 지금은 나선형 교육과정을 포기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관통하도록 하나씩 쭉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은 중학교 때 다시 다루지 않으면서 고등학교 때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년에 맞는 그 개념은 반드시
익히고 배우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량을 적정화했고 공부할 수 있는 개념들을 대폭 축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예시는 자료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단원명 다음에 약간의 스토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성취 기준이 나옵니다. 성취 기준에는 각각 번호가 붙어 있어서 어떤 특정 성취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학습 요소와 탐구 활동들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강의식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서 학생 중심 참여 수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또는 권장사항으로 여러 선생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이어서 평가 역시 결과 중심 평가가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교육부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면 맨 뒤에 이 각 영역별로 개념들이 어떻게 나선형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통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일반화된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일반화된 지식에 맞춰서 학년별로 각각의 학습 요소를 배우게 되고 고등학교로 마쳤을 때는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교육과정의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물리 개념, 화학 개념, 생명과학 개념, 지구과학 개념의 일반화된 지식들이 보통 28개에서 30개 사이 정도로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